파란 눈 서양인, 미남 대졸자, 정자가 3시간 만에 완판이 될 정도래요. 아 근데 그 정자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정자은행에서. 완전히 그 저기 경주만 우승한 승말이네. 아, 정수리. 이거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원장님도 대머리라 그랬잖아요. 대머리죠? 아빠가. 우리 아버지 대머리. 저도 엄마가 이렇게 행하셔서 유전데요. 저희 아빠는 완전 빽빽하세요. 이상하죠. 왜 나는 좋은 걸 안 닮았을까?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붕어빵을 찍는데 이판 아래판이 다른데 어느 쪽으로 놓느냐의 문제지. 랜덤인가? 너무 이런 게 신기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유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유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아, 왜냐면 심각한 질환들도 유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유전이란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항상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유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유전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19세기 말 맨델. 아, 중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맨델. 그래서 뭐 기억나는데 완전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봐. 맨델의 유전 법칙 3가지. 법칙이 3가지나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기억나요. 완두콩에 꽃으로 했나? 꽃 색깔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완두콩 같고 참 맨델이라는 분이 꼼꼼하신 분은 확실해요. 콩의 색깔, 콩을 잘라서 아래에 있는 색깔, 콩 껍데기가 라운드하냐 우글쭈글하냐, 그다음에 꽃의 색깔은 뭐냐, 맞아요, 이파리의 맞아요. 크기는 얼마냐, 키는 얼마냐, 이걸 쭉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완두콩의 색깔. 컬러. 쭈글쭈글하고 하얀 콩하고 매끄럽고 회색빛이 도는 큰 콩을 딱 교배를 해봤더니 크고 매끌매끌한 게 우성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 표시할 때는 라지알, 스몰알 해서 교배를 했더니 라지알, 스몰알이 유전자가 될 거 아니에요. 반반 섞였으니까. 그럴 때 라지알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크고 매끄러운 콩이 나온 거예요. 쭈글쭈글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안 이거 나와요. 1세대 때는. 잡종 1세대 때는 안 안 나타나요. 나와요? 그래서 우열이 있다. 아.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게. 잡종 1세대를 다시 교배를 해봤더니 네. R이 나오고 스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그냥 CG로 해주세요. 위에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유전자가 DNA가 복제돼서 내려가잖아요. 네. 매끄러운 거하고 쭈글쭈글한 거가 같은 위치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크고 매끄러운 놈이 우성이야. 쪼글쪼글한 놈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교배가 되면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걸 대립 유전자라 그러는데 인간 포유류쯤 되면 그게 하나가 1대1로 안 맞아. 사람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폴리제닉, 여러 개의 진이 합쳐져서 하나를 형질로 나타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너 개가 서로 꼬이니까 키 큰 사람끼리 결혼해도 키 작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엔 분자생물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 더 복잡해. 그게 이제 후성유전학이에요. 후성유전학 공부 좀 하고 갈까? 살짝. 그 대신 쉽게 해주셔야 돼요. 복잡하면 바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 보면 X자로 그리는 거 저 그림 보셨죠? 네. 저거 우리가 염색체 네. 크로모조음이라 그래요. 크로모조음인데 저 밑에 보면 실을 풀었어요. 저게 실덩어리야. 크로마틴이라 그래요, 저거를. 저 이제 전하기 코드된 걸 또 축 풀어봤더니 2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더블 헬릭스라 그래, 저거를. 저 사다리끼리 꼬여 있는 걸 족을 풀어서 조기에 DNA 유전자 정보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메틸레이션 그룹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네. 저게 뭐냐면 DNA에 메틸레이션이라는 CH3가 붙으면 그 DNA가 발현을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해요. 저 메틸레이션이 후천적으로 생겨요. 우리가 뭘 약을 먹든지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저 메틸레이션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해요. 그럼 후천적이 그리고 뭔가에 의해서 유전자는 내가 부모 유전자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발현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집 애들은 키가 뭐 부모는 다 키가 큰데 키가 작아. 그러면 저 메틸레이션이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키 큰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감겨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메틸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CH3라는 그 메틸기가 붙으면 당뇨병도 생기고 노화에도 연관이 되고 암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메틸레이션을 잘 시켜서 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끔 실패에 간격만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유전자로 당뇨병 인자를 갖고 있어도 어느 부분에 발현되지 않게 메틸레이션이 되면 네. 당뇨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몸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DNA로 모든 걸 설명했는데 네. 붕어빵은 복제가 됐는데 붕어빵 위에 토핑이 뭐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왔는데 네. 원장님이 맞는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키. 부모가 키가 크면 아이도 키 클 확률 70%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지금 후성유전이라고 설명했던 게 네. 70%인지 네. 저는 통계 처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건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네. 곱슬인지 직모인지 대머리, 흰머리 이거 다 유전인가요? 대머리도 유전, 흰머리도 유전, 곱슬머리도 유전이에요. 대머리는 그럼 우성인가요? 우성열성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냥 우리가 자꾸 옛날에는 정말 많이 따졌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있으면 나타날 확률이 반은 된다. 일단- 제가 대머리잖아요.
고개 숙이지 말아야지. 네, 저도 대머리예요. 우리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대머리 인자가 있어 대머리가 됐을 수 있지만 대머리와 대머리 아닌 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머리가 표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 아나운서의 몸속에 대머리 인자가 있을 확률은 75%예요. 저도 매한가지예요. 네네.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하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하면 16분의 9. 16분의 9니까 절반은 좀 넘죠. 그럼 이것도 그냥 하는 말로 봐야 되나요? 왜 네. 대머리는 한 대 걸러 거짓말이에요. 그죠? 한 대 네. 걸러 나타난다 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대머리면은 아빠 아니고 아빠 아니었으면 나는 100%다. 이건 아니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대머리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 아니었던 거는 할머니를 닮아서 안 난 거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대머리 인자를 내가 갖고 있어. 내 아들이 대머리가 발현될 확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질하고 관련된 사례인데 네. 성격입니다. 성격도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죠. 많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의 행동을 보는데 나랑 너무 똑같아. 예.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이야.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걷는 이제. 모습도 비슷하고요. 성격은 그럼 환경보단 유전적 요인이 더 강한가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이제 욱하는 걸 보고 자란 아들이 그 성격이 있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 아버지 10번 욱할 때 난 5번은 하겠지. 예. 그러나 욱하는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지능입니다. 네. 지능의 경우도 부모에게서 각각 30%씩은 유전이 된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미국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 공부, 운동, 음악, 게임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부모 자식 간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조사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한 20살쯤 된 아이가 스포츠에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 했는지는 그냥 호구조사만 바로 나오죠.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과 네. 부모의 능력, 네. 그다음에 본인의 에포트, 노력 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모의 유전자도 있고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도 환경도 거기에 있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공부 96대 4. 96이 부모가 물려주는 거. 내 노력이 4. 그러니까 운동 75대 25. 차라리 운동이 더 높아,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옛날에 매 맞으면서 운동하면 늘잖아요, 실력이. 공부는 매 맞아도 안 늘잖아요. 지금은 물론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릴 때만 해도 시험 이제 잘 못 보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뒤지게 맞고 이랬거든요. 네.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그렇죠. 공부를 뺀 것들이 후천적 능력이 훨씬 더 많아요. 수학 문제 못 푸는 애는 못 푼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유전입니다. 가족력도 다 유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암이 가족 내력으로 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또 체크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유방암이 대표적이잖아요. 유방암은 아예 그냥 유전자 찾아놨어, 브라카라고. 안젤리나 졸리가 네, 그거 자기가 봤더니 자기 엄마 걸렸고 이모 걸렸고 고모 걸렸고 할머니 걸렸어요. 미리 수술했죠. 친가 외가가 다 있어. 그래서 유방을 뗐지. 그래서 어쨌든 DNA도 있지만 부성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듣고 보면은 한일병 유니버스가 상당히 유익하다. 제가 한 얘기가 재미없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필요하다.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언제 건강 관리를 하냐 그러면 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건강하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60대 가지고 건강하려고 60대 건강은 이미 3, 40대 결정된다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그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교육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유전이 뭐 어쨌든 뭐 외형부터 성격, 지능까지 자녀한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찾으려고 하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선볼 때 직업, 그다음 외모. 그렇게 매칭되는 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드름 환자들도 보면 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아빠가 여드름이 심해요. 이 남자는 다 갖췄는데 평생 불만이 자기 얼굴에 여드름이야. 그럼 어떤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의 키가 보이겠어요? 얼굴이 피부가 보이겠어요? 피부가 보이겠죠. 네,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결혼해서 낳았어. 근데 얘가 이제 운이 나빠서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 남편이 여드름 많이 났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여드름이 좀 가라앉을 나이가 돼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 만난 건 아니니까. 그러고 있다가 애가 아주 나빠지면 이상하다. 그리고 피부과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버스가 저기 앞에 지나갔어. 흉 많이 져서 와요. 능력은 되는데 외모가 좀 빠져. 그러면 뭐만 눈에 보이겠어요? 여자의 능력이 보이겠어요? 여자의 외모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외모가 보이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면 거래한다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거래. 그게 끌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묘하게 그렇게 끌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정자은행을 통해서 좋은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초이스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초이스맘 열풍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 원장님 이 영화 우리 못 찾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영화 주제를 여러분들 혹시 듣고서 알아보라니까. 근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남자가 월가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비즈니스맨이에요. 딱 일주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 이 여자를 좋아했고 이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호구조사 싹 한 거야. 약간의 바람길이 있지만 성실하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딱 심만 받아서 임신하고 그러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쵸? 이 여자는 결혼은 싫었던 비혼주의자예요. 비혼주의자. 애는 갖고 싶은 거야. 그게 초이스맘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자발적 비혼모라고 하고요. 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남성의 정자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낳는다. 뭐 이런 걸 초이스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DNA를 갖고 있을수록 비싼 값에 팔린대요. 파란 눈 서양인 미남 대졸자 정자가 3시간 만에 완판이 될 정도래요. 아 근데 그 정자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정자은행에서. 완전히 그 저기 경주만 우승한 쓴말이네. 우수한 유전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같은 DNA가 이렇게 너무 뭐 인기가 있다 이런 게 조금 소름 끼친다는 거죠. 아마 영미권에서는 그게 이제 많이 허용이 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인 사유리 씨가 2020년에 비혼 상태로 우리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조 생식술로 우리나라도 불법이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그냥 법으로 규제하기 힘들죠. 아,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진짜 오래된 소설이긴 합니다.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이었던 것 같고 아주 완벽한 유전자를 특히 이제 한 사람의 유전자라기보다는 조합해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대 기업이 있는 거죠. 아 유전자를 재조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소설 내용이에요.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남자 거 똑같이 넣어줬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 유형은 또 다양하게 나타났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우생학이 정권의 기본 모토가 됐던 정권이 있어요. 그게 나치스. 네. 그 제노사이드, 인종말살 정책이 생겼던 이유는 그런 왜곡된 우생학이 있었다. 그래서 초이스맘과 같은 것들이 보편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인간이 멘델의 유전법칙처럼 되지는 않는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찌라시 타임을 가보겠습니다. 범죄도 유전된다? OX. 있더라고요. 살인자의 가계도를 영국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코패스 가계도 조사하신 분이 네. 강연하는 걸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예를 들면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후천적인 뭐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 그분이 혹시 자기 집안 조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같은 아, 사람 같은 분인가요? 자, 암은 유전 질환이다. OX. 유전성이 있는 암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그냥 생기는 암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 1번이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 오래 살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후성 유전도 있고 선천적인 유전도 있고 후성 유전이 유전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까 얘기했던 유방암, 일부 대장암, 폐암도 매한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다 가족력이 되게 깊어요. 네, 오늘 뭐 유전 얘기하고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병이나 이런 것들 질병 네. 유전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유전만 너무 따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유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원장님의 유전에 대한 철학은 어떠신지? 유전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히 받자. 설사 그게 나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다만 극복하는 능력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교육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거는 배워서 따라하고 네. 안 좋은 거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쓰고 살면 맞아. 그 내가 얘기했던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 내가 키는 크지 못하지만 작은 키라도 운동을 해서 몸을 아주 균형 있게 만드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뽀빠이 이상용이 키 커서 뽀빠입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진료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신다면요?